자, 오늘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월드컵 이제 예선 관련 경기만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친선전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배당 자체가 너무 똥배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서 가시고 월드컵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월드컵 예선 방송과 NBA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란드랑 몰타 경기입니다. 핀란드는 이미 이 경기를 잡는다고 해도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홈 경기고 하기 때문에 홈팀 앞에서, 홈 관중 앞에서 아무래도 몰타보다는 심적 부담도 없어요.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이라고 보면은 핀란드 홈이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핀란드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홈이고 마지막 경기고 하기 때문에 몰타도 크게 큰 저항 없을 것 같고, 계속 템백하는 그런 수비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몰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경기는 핀란드 승에 1마인까지는 충분하지 않나, 아니면 2마인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핀란드 승마 그리고 언더 오버는 저는 몰타가 골을 못 넣으면 핀란드 혼자서 3골을 넣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룩셈부르크와 독일입니다. 자, 독일은 지금 공동 2등이에요. 공동 1등이에요.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 독일이 슬로바키아랑 독일이랑 공동 1등인데 득실차에서 앞서서 독일이 지금 1등이고, 독일이 이 경기를 못 잡으면 다음 경기에서 애매해져요. 그래서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전력차가 크게 나는 만큼 독일 쪽 승리가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1위를 확정 못 지었기 때문에 어쨌든 큰 점수차로 이기기 위해서 한 골을 넣었다고 해서 라인을 내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독일 승에 독일 2마인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브롤터와 몬테네그로, 이 경기도 양 팀이 큰 의미는 없는 경기예요. 둘 다 탈락이 확정되었고, 다만 지브롤터보다는 유고 연방의 일원인 몬테네그로가 훨씬 더 전력은 좋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 몬테네그로는 크게 지브롤터랑 큰 차이는 안 난다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 전력상으로는 몬테네그로 앞선데 지브롤터의 홈이라는 걸 감안하면 지브롤터 인프렘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크로아티아와 페루 제도입니다. 이 경기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경기 잡으면 사실상 확정이에요. 이번 경기 잡으면 사실상 19점이 되고, 체코가 남은 두 경기를 다 잡는다고 해도 크로아티아는 체코한테 1승 1무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잡은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월드컵 진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전력차가 좀 많이 나죠. 1차전도 페루 홈에서 크로아티아가 1대0으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홈이고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마행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네덜란드, 이 경기는 참 웃깁니다. 폴란드가 만약에 네덜란드를 잡게 되면 폴란드가 진출을 해요. 조 1위로. 왜냐하면 지금 폴란드 네덜란드가 지금 3점 차인데, 폴란드가 네덜란드를 잡게 되면 폴란드와 네덜란드 상대 전적이 1승 1무가 됩니다. 폴란드가 오히려 앞서게 돼요. 마지막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 두 팀 다 마지막 경기는 약팀이랑 붙어요. 몰타랑 리투아니아. 둘 다 낙승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경기가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력 자체는 네덜란드가 앞서긴 하는데 폴란드 홈이고, 1차전에서 폴란드가 비볐습니다. 1차전에서 폴란드가 영혼의 템백 해가지고 1대1로 비게 됐고, 이 경기 만약에 폴란드가 이기게 되면 폴란드 다이렉트 진출, 네덜란드는 플레이오프 떨어집니다. 애매해요.
아마 폴란드도 라인을 내리기가 애매해요. 비기게 되면 네덜란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점이 앞서기 때문에. 근데 폴란드가 이기게 되면 폴란드가 올라가고, 네덜란드가 비기거나 이기면 네덜란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폴란드도 계속해서 수비할 수 없습니다. 수비만. 얘네들도 홈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라인 올릴 거예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면 네덜란드 오히려 유리해지겠죠. 뒷공간이 웬만큼 공간 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폴란드 동기부여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네덜란드가 좀 더 쉬운 경기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만약에 뭐 네덜란드가 한 골 먼저 넣었다, 그때 되면 이제 2판 4판 되는 겁니다. 폴란드가 먼저 한 골 넣어도 2판 4판 돼요.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 한 골 차이는 승부보다는 2골 3골 차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라인 자체를 서로 올릴 게 뻔하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슬로바키아와 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골 때려요. 얘들도 지금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슬로바키아가 승점 9점, 북아일랜드가 승점 6점입니다. 그죠? 근데 슬로바키아는 다음 경기가 독일, 북아일랜드는 룩셈부르크입니다. 1차전은 슬로바키아가 북아일랜드한테 2대0으로 졌어요. 이 경기 만약에 슬로바키아가 비기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슬로바키아가 비기면은 다음 경기가 독일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룩셈부르크를 잡게 되면 동률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아일랜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경기예요. 슬로바키아는 무조건 이겨야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북아일랜드 솔직히 말해서 얘들은 무승부만 한다고 해도 절반의 성공이에요. 무승부에서 승점 3점 차만 유지한다고 해도 다음 경기 슬로바키아가 뭐 독일한테 질 가능성이 높고, 북아일랜드는 룩셈부르를 잡아버리면 승점이 똑같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승자승 원칙에 의해서 북아일랜드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경기도 슬로바키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 경기는 슬로바키아 승에 홈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올 거고, 승에 되게 치열한 경기가 될 것 같고, 햄 쪽으로 보고, 언더 오버는 이 경기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뉴욕 닉스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할게요. 닉스 잘 나가다가 홈에서 다 이기고 있다가 직전 경기 제가 올랜도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올랜도가 이겼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홈 경기에서 찌그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연속적으로 다시 또 홈 경기입니다.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주목할 점은 일단 뉴욕 닉스 에이스 볼 핸들러죠. 브런슨이 빠져요. 브런슨이 빠지고, 올 시즌 마이애미의 페이스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도 페이스가 1등이고 뉴욕은 느릿느릿해요. 뉴욕이 뭐 모든 자원들 지키면서, 그리고 벤치 자원들까지 보강하면서 엄청 좋은 프리시즌을 보냈는데, 마이애미의 경기력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의 볼 핸들러가 빠지는 거는 상당히 커요. 어떤 팀이든 에이스면서 볼 핸들러가 빠진다, 그럼 그 팀은 조금 공격 전개 과정이 안 좋아져요. 이 경기는 뉴욕이 정배당이긴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배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이 홈에서 강하긴 하지만 1번 볼 핸들러 에이스가 빠지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마이애미 사이드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마이애미 프레데 언더 오버는 제 계산상으로는 238점 나오는데, 얘 기준점이 238.5거든요. 근데 브런슨이 빠진다, 그러면 언더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이애미 프레데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올랜도와 브루클린. 올랜도 직전 경기 뉴욕 원정에서 뉴욕을 잡았죠. 올랜도 이 팀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다크호스로 거라 했는데, 역시나 초반에 조금 헤매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요. 좋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뭐 벤케로가 빠지죠. 벤케로가 빠지는데 최근에 벤케로가 경기는 좀 안 좋았어요. 직전 경기도 벤케로가 10분 남짓 뛰었고 점수 얼마 못 냈고 벤케로가 빠지게 됐고, 그 자리에 뭐 비타제라든지 웬델 카터 주니어라든지 장신들이 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기용되고 있는데, 이번 경기 상대가 브루클린이다. 벤케로가 빠져도 브루클린 정도는 그 레이팅으로 비교해봐도 120대 110이고 상대 상승 집어넣으면 더 멀어집니다. 엄청 멀어져요. 브루클린은 이미 수비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랜도 상대로 점수 허용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올랜도 마헨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와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는 직전에 차포 마상 다 떼고 이겼죠. 저는 디트로이트 질 줄 알았는데 차포 마상 다 떼는데도 이기더라고요. 저 팀 저랑 4대가 안 맞습니다. 디트로이트. 이번에는 디트로이트가 또 빠지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볼게요. 아까 확인했을 때는 다시 확인해보면 디트로이트 빠지는 사람이 커닝햄이랑 듀레, 얘들이 또 회색이에요. 또 회색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이 경기는 고로해요. 회색이라서.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데 필라델피아도 엣지컴이 빠져요. 근데 엣지컴이 초반에 한 5경기까지 되게 좋았었는데 확실히 루키들은 시즌이 이제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최근에는 야투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제가 보기엔 좀 휴식 차원에서 빠지는 것 같고, 얘가 빠진다고 해서 필라델피아는 큰 전력 누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최근에 가드진은 상당히 좋습니다. 엣지컴 자리에 뭐 다른 애들이 충분히 들어와가지고 그리메스라든지 로울이라든지 충분히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고, 만약에 디트로이트의 커닝햄, 듀렌이 또 빠진다면 직전 경기는 그 디트로이트의 그 폴리드, 얘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던지면 다 들어가. 근데 2번 연속으로 걔가 또 활약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만약에 디트로이트의 이제 에이스 또 차포마가 또 빠지면 이번 경기는 필라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언더오버는 엔비드가 빠지는 게 확정이기 때문에 엔비드 빠지면은 필라델피아는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제가 드려요. 다음 휴스턴과 포틀랜드. 잘 나가죠. 휴스턴은 최근에 그 야투율 자체가 엄청 높아요. 높고 시즌 초반에는 얘들 페이스가 30등, 29등이었는데 최근에는 20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6등이고 페이스도 올라오면서 오펜시브 레이팅도 상당히 높다. 포틀랜드는 그 레이팅 자체는 그렇게 안 좋은데 페이스가 빠르고 상대방 턴오버를 잘 유도를 해요. 에너지 레벨은 높은 팀입니다. 이게 근데 노련미에서 휴스턴한테 상대가 안 되고 레이팅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상대 상성 들어가면 거의 30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전 이 경기 포틀랜드가 에너지 레벨로 어느 정도 비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표상으로는 휴스턴인데 전 왠지 포틀랜드가 프렌 정도까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포틀랜드 프렌에 오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와 샬럿. 자, 미러키 직전 경기에서 샬럿한테 졌죠. 근데 이번에 홈 원정 바꿔가지고 다시 또 붙습니다. 이번 경기에 미러키의 콤보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콤보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살짝 있습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어요. 살짝 콤보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2번 연속 붙으면 보통 1승씩 나눠 갖긴 하는데 왠지 좀 뽀롬합니다. 이게 또 라멜로 볼도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죠? 그렇게 되면 조금 애매해요.
미러키를 정배로 마행까지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요. 한 번 더 샬럿이 비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상성까지 제가 지표로 해보니까 107대 126으로 오히려 샬럿이 더 앞섭니다. 직접 경기에 영향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샬럿이 최근에 다시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어서 거기다가 라멜로 볼까지 들어온다. 이 경기가 샬럿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샬럿 프렌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미네소타와 세크라멘토. 이 경기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는 이미 팀이 벌써 망가진 것 같습니다.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사보니스도 뭐 다른 팀으로 트레이드 됐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일 사보니스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보니스가 또 회색깔이에요. 사보니스가 안 나오면 세크라멘토의 4번 5번 자리는 너무 약합니다. 거기다가 미네소타는 상대하는 미네소타는 램들이 엄청나게 요즘에 잘하고 있고 고베어도 작년보다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아마 4번 5번 싸움에서 포스트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미네소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미네소타 마헨에 언더 오버는 사보니스까지 빠진다면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뉴올리언즈와 레이커스. 자, 뉴올리언즈는 그냥 농구팀 아니에요. 얘들은 농구팀 아니고 서커스 단이었는데 서커스 잘하던 조던 풀이랑 윌리엄스, 자이언도 빠지고 해서 최근에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뭐 레이커스는 직전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개 털렸는데 하루 쉬고 또 돈치치랑 리브스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기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뉴올리언즈가 얘들이 좀 도깨비 팀이 좀 있고 10.5라는 이 기준점은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레이커스가 그 득점과 실점 마진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점수를 많이 내지만 많이 주는 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뉴올리언즈가 질 것 같긴 하지만 덤에 걸릴 것 같은 6월 프렌의 언더 오버는 둘 다 점수를 좀 낸다. 뉴올리언 많이 줄 거고 레이커스 웬만큼 주는 팀이다. 감안하면 뭐 오버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준점이 얼마죠? 기준점이 229점이죠. 229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요? 제 계산상으로 229, 230 나오는데 충분히 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둘 다 수비 지표가 너무 안 좋아요. 자, 다음 댈러스와 클리퍼스입니다. 댈러스가 역배입니다. 역배. 홈에서 클리퍼스 그 못하는 클리퍼스한테도 댈러스는 역배를 받아요. 그 이유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단장도 잘리고 또 AD 또 트레이드 한다는 소리 나오고 있고 내일 또 AD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저는 한 60% 이상 보고 있고 웬만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PJ 워싱턴까지 없고 하면은 개포도 혼자서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클리퍼스가 바보라고 하지만 참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근데 정배란 말이에요. 지금 클리퍼스가 6연패 중입니다. 이기려면 연습패를 깨려면 이 경기가 맞긴 한데 클리퍼스의 에너지 레벨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이 경기는 정말 어렵다. 간다면 웬만한 패스 하시고 간다면 언더 가세요. 언더. 둘 다 빠진 사람도 많고 댈러스도 수비 잘하는데 야투를 안 좋고 클리퍼스도 느릿느릿하고 있고 레너드도 없고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승패하고 싶으시면 댈러스 프렌 쪽이 좀 낫지 않나? 아무리 선수가 빠졌어도 클리퍼스 하든 하나 믿고 가기에는 조금 답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제 지표상으로도 댈러스가 좀 더 앞섭니다. 댈러스 프렌의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와 골스 1차전 골스가 이겼죠. 역배 터뜨렸어요. 하루 쉬고 또다시 샌안토니오 홈에서 또 붙어요. 직전 경기에서 커리가 그냥 커친 놈이었어요. 정말 3점 슛을 뭐 많이 던졌는데
그렇게까지 3점슛 성공률이 높진 않습니다. 16분에 5니까 그죠? 30, 한 1%, 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점 슛을 엄청 많이 넣었고 자유투 16개 중에 15개 집어넣었습니다. 46득점. 거기에다가 버틀러가 좀 못했고 나머지 놓고 많고만하게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떨까요? 이번 경기도 뭐 특별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쿠민가가 물음표긴 한데 직전에 쿠민가가 나왔었죠. 12분 동안. 쿠민가 봅시다. 쿠민가 회색이네요. 쿠민가가 회색이라서 나올 것 같고 웬만하면. 네, 이 경기는 첫 경기를 샌안토니오가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샌안토니오가 이기는 맞아요. 이 경기는 뭐 마행까지는 모르겠고 요 배당이라면 1.59다. 요 배당이라면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샌안토니오 승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행 가면 마행 할 것 같긴 해. 근데 할 것 같긴 한데 시원하게 가서 좀 있어 보여요. 그 커리가 만약에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활약을 못한다면 점수가 많이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욕심내지 말고 샌안토니오 승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잘 봅니다. 자, 이게 오늘 다 했고 질문 있으신가요?